네, 3회 어제 시험 보신 거 해설하겠습니다. 자, 배점 분석 확인하시고 지시문을 읽고 지시문 보죠. A중학교 김교사 학부모와의 이제 서신 내용이 이제 지능 지수에 관한 부분하고 그다음 창의성 부분, 학습 동기, 학습 유형 이렇게 네 가지를 활용해서 주제가 학생의 심리적 발달 촉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논하시오. 이렇게. 자, 주제가 학생의 심리적 발달 촉진 방안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본결에 다 반영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능하면 이제 본론에는 각 문단별로, 본론 총 논점 4개니까 문단별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앞에 두괄식으로 반영하시던, 미괄식으로 반영하시던, 양괄식으로 반영하시던 2점이 배당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반영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거 안 찍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9월 가셔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반복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심리적 발달 촉진 방안이니까 일단은 심리적 발달 촉진이라는 요 말, 심리적 발달을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촉진이라는 개념, 방안이라는 부분. 근데 방안은 어차피 뭐 하나의 안을 내는 거니까 이 방안이란 말을 안 써도 심리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또는 또 심리적 발달을 촉진한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앞에 있는 말은 핵심 주제어로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심리적 발달을, 학생의 심리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뭐뭐뭐뭐 해야 한다 하든지 뭐뭐뭐뭐 해서 학생의 심리적 발달을 촉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든지 앞에 두던 뒤에 두던 그러니까 심리적 발달과 촉진이나 개념은 좀 용어는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주제는 연습을 좀 이제 처음 하면 잘 안 써져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하다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뭔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 하실 때는 이제 피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마는데 그래도 뭔가 한 문장이 돼도 좋고요, 두 문장이 돼도 좋아요. 세 문장이 될 수도 있는데 세 문장은 좀 너무 많죠, 그죠?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점 확인해 보죠. 자, 일단 형식 점수가 서본결 갖추고 그리고 주제와 연계성 2점이죠. 그러니까 여기 2점이 본론에서 다 하나씩 문단별로 들어와 줘야 되고요. 표현의 적절성,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문장 완성하라고 또 괄호해놓고 안 지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여기 첫 번째는 지능지수에 관한 학부모의 견해에 대해서 합리적인 관점,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여기는 그 지능지수에 대한 학부모의 견해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A는 그 학부모의 견해에 대해서 합리적인 관점 3가지를 제시하라는 이거는 학부모의 견해를 쭉 읽어보면 이 학부모의 견해를 옹호해야 될지 아니면 비판해야 될지 그런 판단이 서야 되는 거 일단. 근데 보면 학부모의 견해를 옹호할 입장은 아닌데 학부모의 견해를 막 옹호하고 있는 학부모의 견해를 합리적으로 옹호해달라 이렇게 해석해서 막 이상한 논리를 맞아 학업 성취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그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문제를 잘못 읽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학부모가 이제 그 지능지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 학부모의 견해에 대해서 내가 상담하는 것이니까 지금 부모 상담을 앞두고 있는 거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그 학부모 견해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합리적인 관점에서 제시를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학부모의 견해와 관련된 그 분명히 학부모는 그 IQ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학부모의 견해와 관련된 그 올바른 견해를 제시해 주는 게 좋겠죠. 그죠? 가장 그 제시문과 긴밀성을 유지하면서 논술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거 학부모의 견해와 관계없는 IQ에 대해서 학부모가 해석하고 있는 그것과 관계없는 내용을 쓰게 되면 이 제시문과 긴밀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채점할 때 이거 점수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채점자의 손에 이제 달리게 되는 거죠.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뭔가 상황이 완전히 내 거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쭉 끄집어낸 다음에 가장 그 현재 문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거를 써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IQ라고 하는 게 지능 지수잖아요. 지능 지수에 대해서 관점을 써달라고 그랬더니 지능에 대해서 쓰고 있어. 지능이 뭐 다중지능 이론이 어떻고 무슨
뭐 뭔가 지능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턴버그 지능이 어떻고 자정 지능이 어떻고 지능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게 그건 지능 이론이잖아요. 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고 얘는 지능을 측정한 점수, 지능 지수잖아요, 그죠? 지능 검사지로 그 지능 검사를 통해서 그 학생의 지능을 수치화시켜 놓은 그 지능 검사 지능 지수, 그 지능 검사 점수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어요. 이런. 그러면 지능 지수하고 지능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능 지수가, 지능 검사지가 지능 지수를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동일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또 이게 지능 지수하고 지능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보면. 그런 분들도 몇 분 봤어요. 뭔가 좀 개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것만으로 보면, 일단 이것만으로 보면, 이제, 여기다 주제문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주제 문장. 주제어가 학생의 심리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니까, 이제 학생의 심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심리가. 우리가 배우게 있는 게 다 심리잖아요. 그죠? 심리학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지능도 심리적 측면이고, 동기, 정서, 인지, 행동, 전부 다 심리적인 측면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학생들의 그 심리적 발달 중에서 완전 지적인 측면을 이게 뭐 고양시켜준다, 뭐 지적인 발달을 함양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학부가 이렇게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으면 선생님은 지능 지수에 대해서 합리적인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럴 때만이 학생의 심리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지. 너는 지적인 능력이 낮아. 또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돼 있어. 이러면 발달을 촉진시킬 수는 없겠죠. 그죠? 교사가 학생의 그 지능에 대해서, 지능 지수에 대해서 바람직한 견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발달을 촉진하려면. 이 문제만 봐도 바람직한 견해를 갖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이 지능을 골고루 개발시켜줘야 되는 거는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능 지수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갖고 학생의 지적인 능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시켜줘야 되는 것이 이 선생님이 해야 될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B에 나타난 철수의 사고 특성이죠. 여기서 이제 그 철수의 부족한 사고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요것도 아마 이제 명칭 자체가 안 떠올라서 그런지 이 명칭을 못 쓰신 분도 있고 일단은 이때는 사고 특성이니까 명확하게 명칭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안 떠오른다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논제 파악이 잘 못 돼서 유창성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4점이잖아요. 4점이면 여기 보면 앞에 창의적 사고 특성, 효과적인 창의적 사고 기법 두 가지. 그러니까 앞에는 몇 가지를 쓰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뒤에는 두 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앞에는 하나만 쓰면 되는 거 일단 두 개 쓰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하나 조금 뭔가 좀 어려우면 이제 두 개 쓰는데 읽어보면 두 개까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 앞에 부족한 사고 특성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창의적 사고 기법 두 가지인데 여기서도 보면요 이 철수의 부족한 사고 특성이 융통성입니다. 융통성이기 때문에 그 융통성과 관련해서 이제 효과적인 창의적 사고 기법 두 가지를 이것도 기법이잖아요. 기법인데 여기다가 또 창의적 사고 특성을 여기다 또 집어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고 기법,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니 시넥틱스, 어제 말씀드렸죠. 원칙이 시넥틱스인데, 시넥틱스인데, 시네틱스 해도, 시네틱스 해도 틀리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시넥틱스라든지 드보노의 PMI 기법이라든지 드보노가 두 개 얘기했죠. 육색 사고 모자, 그리고 스캠퍼, 그리고 속성 열거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융통성이니까 가장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는 그런 시넥틱스라든지 시넥틱스는 물론 조직성과도 관련해서 연결시켰는 거니까 그다음에 측면적 사고로 강조하고 있는 게 PMI 기법이라든지 육색 사고 모자 이런 것들이 가장 관련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그 브레인스토밍은 어떻게 보면 질보다는 양이잖아요. 많은 양의 아이디를 끄집어내는 게 우선적이니까 유창성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데 융통성 면에서는 조금 효과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직접적인 거는
PMI라든지 드보노의 PMI 기법, 육색 사고 모자, 그다음에 강제 연결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그 시넥틱스 얘네들이 가장 더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다른 거 쓰셔도 어쨌든 그 창의적 사고가 뭐 융통성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이라 해도 답으로 처리를 할 것 같아요. 답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 밀접하게 관련성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번에 여기는 동기 이론의 관점이 있잖아요. 동기 이론의 관점에서 철수 동기 수준이 낮은 이유와 내적 동기발 방안 각 두 개, 일단 첫 번째 이거 많이 놓칩니다. 작년에도 그랬었어요. 9월에도 그렇고 이게 잘 안 고쳐지나 봐요. 특히 수학과분들이 이상하게 수학과분들이 이걸 다 잘 놓치시더라고. 수학적으로 사고하면 이게 안 놓칠 것 같은데 각이든 각각이든 똑같은 거예요. 일단 각 써놓으면 이제 각이 뭐지? 여기만 두 개 쓰는 줄 알고 또 각 하니까 각 써놓으면 여기 내지도 동기 유발 방안에서 두 개 나누고 봅시다. 이유와 방안이잖아요, 그죠? 각 두 개라 쓰라고 그랬더니 방안 두 개 쓰고 또 여기다 또 두 개 또 나눠요, 이렇게 네 개. 이건 너무 굉장히 복잡해지는다. 여기 하나 쓰고. 그러니까 각각 두 개입니다. 각 두 개는 각각 두 개니까 여기 두 개 쓰고 앞에 거 각이잖아요. 여기 두 개 쓰고 이렇게 두 개씩 총 4개 4점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일단 파악을 못 하시고 그 다음에 동기 이론의 관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기 이론 중에서 뭐 어떤 이론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막연한 뭐 내재적 동기니 외재적 동기니 이런 막연한 거 일반적인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죠? 동기 이론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쭉 골라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거를 끄집어내서 그의 관점에서 그 동기 이론의 관점에서 철수 동기 수준이 왜 낮은지를 찾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걸 내재적 동기 유발 방안이니까 또 방안은 얘가 이것 때문에 문제 생겼다 그러면 이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1번, 2번 이렇게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가장. 여기서는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으면 저게 자기결정성 이론에 딱 재심을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이 욕구 세 가지가 자기결정성 욕구를 결정하고 있으니까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자유관이라는 거. 그 중에서 자율성 욕구하고 관계성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동기가 저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율성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 관계성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 요렇게 제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여기 제시문을 보면 그 제시문 속에는 유능감 욕구가 충족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는 없어요. 얘가 충족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럼 얘는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방안에다가 유능감 욕구를 써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죠. 그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점자 재량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약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D번에서 콜루버의 학습 유형의 관점에서 철수 학습 유형과 그 특징 여기도 이제 몇 개 쓰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학습 유형과 그 특징이니까 일단 철수 학습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써야 되겠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이 두 개 우리 써야 될 게 이제 두 개잖아요, 그죠? 두 가지. 앞에는 좀 몇 개 쓰라고 그러는데 여기 몇 개 쓰라는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특징을 여기 두 개 쓰던 얘는 두 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유형이 하나니까 이걸 두 개 쓰던 두 개를 이제 나눠서 써주던 그러면 세 개니까 3점이 되겠지. 아니면 얘를 좀 충실하게 설명하던 몇 개 쓰라는 얘기가 없으면 일단 하나만 써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왜냐면 몇 개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딱 보고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몇 개 근데 요즘에는 몇 개 쓰라는 얘기 다 줍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수험생들 헷갈릴까봐 명확하게 평가 기준을 이제 제시하는 차원에서.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하나하나면 3점이면 이거 설명을 충실하게 해야 되고 학습 유형이 왜 여기 그 A라고 볼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문 갖고 끌고 와야 되고 제시문 근거 제시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설명을 충실하게 하고요. 설명 충실하게 할 때 학습 유형이라고 하는 것도 학습 유형이 A다라고 하는 거 명칭도 써주고 두 번째 설명 충실하다는 것은 그 A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특징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만 쓰지 말고 이때 한 2개 정도 써주셔야 되겠죠. 첫째, 둘째 항목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몇 개 쓰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근데 한 2개 정도, 첫째, 둘째 항목 나누지 않더라도 한 2개 정도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볼 수 있죠.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이제 제시문까지 같이 끌고 오고, 이런 게 이제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판단이 안 쓸 때는 할 수 있는 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중에서 아무거나, 네가 채점 기준표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거나 가지고 채점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본론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제 제시문 분석하시면서 이제 떠오르는 생각들을 끄집어내시고, 지금은 이제 초기잖아요. 여러분 그 완성된 답안 써보는 거 혹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죠. 근데 처음 글 쓰실 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좀 빠른 편이에요. 여기 7, 8월 그 모의고 그 문제풀이 보면 그냥 단문 쓰는 게 그냥 한 단락 쓰는 한 단락. 늦어요. 그거 언제 지금 해서 9월부터 이제 진짜 시험인데 거의 지금 한 달씩 연습하면 완성된 9월부터 될까 이게? 잘 안 돼요. 몇 개월 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완성된 답안을 이렇게 써야 돼. 그 단락 쓰는 걸 이미 끝났어요. 이미 그 앞에서 끝나고 지금 한 편에 완성 시간 딱 재서 지금은 60분 안에 다 못 써요. 60분 안에 쓰면 진짜 잘 쓰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공부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그 자기 지식이 어느 정도 정교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70분 또는 80분도 걸려요. 지금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선생님처럼 왜 이렇게 안 되죠? 80분 정도 걸리는데 걸릴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게 이제 9월부터 들어가면 9월부터는 분명 60분 안에 끝내야 돼요. 이때도 이제 어려워요. 사실은 60분 안에 끝낸다는 게 이게 논점이 4개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쓰려고 요구사항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걸 다 생각하면서 이거 여러분들은 이거 점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권도를 한다. 보면 태권도가 재미없잖아요. 왜 재미없습니까? 점수 따기 급급하다는 거예요. 점수 따는 부분만 맞추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재미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를 따야 되니까 어떤 부분에 점수가 있는지 딱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게 가능하면 이제 찔러주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면 이게 60분에 해결 9월 가도 잘 안 돼, 이게. 사실. 9월 가도 한 70분 정도, 9월에는 시간을 딱 줍니다. 60분 안에 끝내라고. 근데 못 끝내는 분들이 여러 사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10월 정도 넘어가면 이제 조금 잡혀져. 이건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선생님 저는 알고 있는데 왜 문제를 풀면 이게 적용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가 안 돼서. 2번째는 문제를 자꾸 안 풀어봐서 그래요. 우리가 뭐 수학 문제 같은 것도 자꾸 문제 푸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 짚고 정교화해서 내 걸로 하기 위해서 자꾸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여러 번 자꾸 풀어보시면, 그게 문제가 조금씩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60분 70분 걸리든 80분 걸리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 그리고 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좀 깨닫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고 9월부터는 이제 지금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뜨거운 여름, 비는 오지만 이 뜨거운 여름에 머리를 뜨겁게 달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9월부터 조금 편해진다는 거고 또 여러분들 이제 전공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이제 점수 제가 보니까 20점 작년 20점 만점 맞고 19점 받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전공도 잘 해주셔야 돼요. 1차는 합격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합격하는데 2차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게 전공이 조금 안 받쳐주면 내가 완전한 점수를 받아야 일단 1차에서 가장 안전한. 그러니까 1차에서 가능하면 높은 점수를 받아놔야 되죠. 2차에서 조금 2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랄까 내 실력보다는 약간 운이 많이 작용되는 게 2차는 사실. 우리가 내가 알고 있어도 말을 버벅버벅 할 수도 있고 그때 심리 상태에 따라서 막 하나가 막혀갖고 갑자기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일단 가능하면 1차 점수를 많이 높여놓는 게 제일 중요하죠. 교육학도 해두고 전공도 높여놔야 되고 전공한다고 또 교육학 놓쳐버리면 또 이게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육학 한다고 또 전공 놓치면 또 이것도 안 되잖아. 둘 다 열심히 해, 둘 다. 그래서 둘 다 일단 합격점보다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받아놓는 게 필요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그 배점 기준표를 보면서 다시 하나씩 보죠. 첫 번째. 첫 번째 논점이 A에서 지능 지수에 관한 학부모 견해에 대해서 합리적인 관점 세 가지 제시하라고 해서 세 가지. 자, 학부모의 견해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라고 해서 세 가지 관점을 충실하게 잘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이걸 읽으셔야, 이것도 안 읽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위에 보면 이게 있고, 이게 서신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포스트잇을 붙여놨으면, 이거를 토대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하고 어떻게 상담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어떤 생각들이 여기 기록이 돼 있겠죠, 양쪽에. 그럼 얘를 근거로 해서 선생님께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거. 그래서 가능하면 두 개 빨리 대조해 가면서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철수는 IQ가 매우 높은 아이다. 이제 학부모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고 공부는 물론이고 대인관계나 창의력에서 앞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를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 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학부모가 그러면 여러분 이 딱 읽는 순간 IQ가 매우 높은 아이인데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또 이것도 잘하고 다 잘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서 학부모가 기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으니까 이제 학부모 입장에 서서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하고 높은 아이니까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대인관계도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합리적인 표현은 아니거든요. 지능이 높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IQ가 높다고 지능지수 점수가 잘 나왔다고 공부도 뭐 잘할 수 있고 이런 것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뭐 창의력 같은 거는 테스트가 안 되잖아요. 또 그죠? 그렇게 지능지수 점수 갖고 확인할 수 없죠. 여기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있죠. 지능지수가 높아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학업 성취에 대해서 기대도 높더라. 그 다음에 잠재력이나 이렇게 요것도 두각을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요기 이제 학부모 서실에서 딱 정리해놓고 이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 답안을 써달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세 가지를 골라야 되겠죠. 보시면 첫 번째는 이거잖아요. 쉼표 해놨잖아요. 쉼표. 이 지능지수 보면 뭐든지 다 잘할 거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 학업 성취를 또 어떻게 볼 것인지, 잠재력이나 창의력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 세 가지 관점이죠. 학부모가 뭐 스피어만의 견해를 갖고 있다. 뭐 이거 쓰든 안 쓰든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중요한 거는 그 스피어만의 견해를 갖고 있다는 말을 쓰든 안 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저 학부모의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능지수에 관한 합리적인 견해를 세 가지로 제시하는 게 이게 이게 점수잖아요.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 견해에 대해서 뭐 스피어만 쓰든 이거 쓰든 저거 쓰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첫 번째. 자, 지능지수가 높아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학부모는 지금 지능지수가 모든 지적 능력을 대변하는 걸로 좀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지적 능력을. 지능지수는 지능의 일부인데 마치 지능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리를. 모든 부분에서 다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점에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능지수, IQ에 대해서, 지능지수입니다, IQ. 지능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거 지능은 아니다는 거죠. 지능의 일부다. 일부로 드러낸다. 그 다음에 일부로 드러내니까 이거 가지고는 뭐 잠재력이라든지 창의력이나 뭐 대인관계 기술 이런 걸 테스트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두 번째, 상대적인 지적 수준을 나타나. 지상범. 뭐라고 했죠? 어제 지상범? 변학 이렇게 얘기했나? 변학하. 상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지적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 지적 수준이다. 상대 지적 수준. 왜 이게 표준 점수, 규준 점수, 표준 점수니까 상대적인 지적 수준을 나타낸다. 동일한 연령 내에서 내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그다음에 범위로 봐야 된다. 오차가 개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오차가 개입될 범위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변한다. 노력이나 학습이나 환경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 그다음에 학업 성취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높은 상관성이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다는 절대 척도.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가 학업 성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야. 하위 요소들을 고려해서 지능지수 점수는 똑같더라도 하위 영역에서 또는 하위 요소에서 서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하위 요소를 잘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친구는요 IQ가 140인데 공부를 지질나게 못해요. 얘는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IQ가 140인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높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지능 요소 안에 하위 요소 간에 이 격차가 심하면 공부를 못합니다. 둘의 격차가 심해지면.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죠, 그죠? 이거 지능을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고, 지능의 일부다. 두 번째는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다. 물론 기대를 갖는 건 괜찮은데, 이게 지나치게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학업 성취들은 이 지능 부분이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지만, 이거 말고도 교사의 수업 방법이나 학생의 동기나 가정 환경이나 부모의 관심이나 등 여러 가지 변인들에 의해서도 이 지능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잠재력이나 인간관계 기술, 창의력에서 두각을 볼 것이다. 이건 지능 지수, 이 지능 검사지로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됐잖아요. 간단한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 이 안에 있잖아, 지금요. 그래서 하나씩 요목조목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근거가 있으니까 끄집어내기는 오히려 쉬울 수 있어. 저거 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주제문을 저 앞에다 써도 좋고, 마지막 문장에 써도 되는데, 만약 주제문장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주제어가 심리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그죠? 그럼 교사는 어떻게 해야지 심리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지 그 안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교사가 심리적 발달을 촉진하려면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IQ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일단. 그래야지 심리적 발달 촉진할 수 있죠. 올바른 견해를 갖고, 또 그 다음에 뭐 학생들 저마다의 그 지적 능력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죠. 문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압력을 넣기도 하고 좋아하는 물건 사주기도 했는데 효과가 없더라. 근데 친구도 별로 없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지 않다. 여기서 보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안 한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걸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 그래서 이제 압력도 넣고 이거 압력 이거 외적 보상이죠. 외적 보상이나 압력, 외적 보상이나 압력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자기 결정성 욕구를. 그 다음에 친구도 별로 없고, 친구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성 욕구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동기화를 해서, 동기 수준이 매우 낮아 보인다 해서 이제 밑에 설명하고 있죠. 내재적 동기의 기초가 되는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여기 꽂힌 겁니다. 이게 꽂혀서 다른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메슬로우로 들어가면 메슬로우. 메슬로우 욕구 위기론으로 하면 지금 메슬로우면 욕구가 동기 요인이 메슬로우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어제 했던 거 메슬로우도 했고 자기결정성 이론도 자기결정성 욕구잖아요. 욕구가 동기 유발의 요인인데 왜 두 개 중에서 메슬로우만 끌고 왔느냐. 그래서 막 상위 욕구, 하위 욕구 얘기가 나오고 결핍 욕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뭐 결핍 욕구라든지 상위, 하위 욕구가 뭐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냥 저거 하나만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고 선택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게 자기 결정성을 지금 향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러하고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 이것이 인간의 동기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 결정성이죠. 그럼 이거하고 딱 떨어지잖아요. 지금 딱 떨어지고 두 개가 딱 매치가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거 압력을 느끼니까 이건 여기 자기 결정성 욕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 자유관 세 가지겠더라. 아, 자율성 이 외부의 압력 때문에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어서 동기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별로 없고 친구니까 관계성 욕구잖아요. 그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 주변과. 타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좋은 관계가 지금 맺혀지지 않으니까, 이 관계적 욕구도 충족이 안 되고, 그래서 동기가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명확하면 자기 결정성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딱 쓰고 들어가고, 그게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이론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뭐 써주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죠. 조금 못 써도 이론적인 기반이 있구나 하니까 조금 못 써도 점수를 줄 수 있거든요. 채점자라면.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 이론적 기반을 알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거나 해도 알고 있으니까 점수 줄 수 있거든요. 사실 심리잖아, 심리. 근데 이론적 기반도 없이 동기론 이런 그 기본적인 기반도 없이 그냥 여기서 쓰게 되면 이제 잘 쓰면 잘 써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일단은 거의 답을 주고 있잖아요. 보면
여기 첫 번째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게 결정해서 공부하지 못한다 딱 끊어버리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의 문제를 찾고 두 가지의 해결책 찾는 거니까 앞에 이 문제 뒤에 이거 문제, 그러니까 압력을 넣고 이런 것 때문에 왜 문제가 생겼느냐, 동기가 왜 떨어졌느냐, 외적인 압력이고 이거는 외적인 보상이잖아요, 그죠? 외적인 압력, 외적 보상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동기를 상실했다. 이 정도만 써도 이게 자율성 욕구가 관련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하고 싶은 거. 이 정도만 써도 아마 채점자가 좀 고민을 하겠지만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대안은 자기 스스로 하도록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정도 대안이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방안 한두 개 정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가 별로 없고, 이거는 이제 관계잖아요. 그죠? 관계성에도 문제가 있다. 뭐, 알고 있는 게 메슬로우 하더라도 사회적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성 욕구. 뭐, 여기 자율성 욕구, 이 자기결정성에서도 이제 관계성 욕구가 있고, 그런 비슷한 얘기를 여기다 이제 써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대책도 나올 수 있거든요. 몰랐을 때는 일단,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여기 그 유능감 욕구도, 또 메슬로우 했는데 또 유능감 욕구도 막 섞어서,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동기는 관점에서 하나는 메슬로우, 하나는 자기결정성 이렇게 복잡한 문제 안 내요. 이렇게 두 개 막 종합해서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생의 심리 발달을 촉진하려면 동기도 하나의 심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이제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저 학습 동기가 저하되고 있으니까 교사는 학생에게 부족한 욕구를 먼저 확인해야지 그 다음에 그를 충족시켜주면서 발달을 촉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의 부족한 욕구를 확인하고 그를 그 부족한 욕구를 그 학생에 맞게 충족시켜 줌으로써 심리 발달을 촉진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학습 유형입니다. 여기 추상적인 개념화, 그다음에 논리로 사고하고 실험을 하는 거니까 이 활동적 실험을 통해서 이 정보를 처리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콜르버니까. 콜버에서 적분, 수동, 적응형, 분산형, 수렴형, 융합형 쭉 끄집어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아봐야 되니까 적분, 수동 이렇게 나눠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아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 이거는 요 단어만 해서 바로 떠오르면 이제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안 떠오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 처리, 정보 지각 방식 두 가지 나눠서 구체적인 경험이냐, 추상적인 개념화냐, 그래서 정보 처리 방식으로 활동적 실험이냐, 반성적 관찰이냐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해당된다라 알 수 있겠죠. 추상적인 경험화에 의해서 정보를 지각하고 그다음에 활동적 실험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한다. 그럼 이 학습자의 학습 특징은 이미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보면 문제 해결을 하거나 그 문제 해결을 잘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적인 결론을 찾는다. 그다음에 성향이 대인관계 좋지 못한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거의 다 나와 있는 거의. 그다음에 학습 유형에서도 여기도 이제 정리하고 있잖아요. 추상적으로 개념해서 문제 해결을 접근하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유형에 대해 속한다.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를 잘하니까 이제 논리적 사고를 강조하고 이게 사고력을 강조하니까 오히려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문제를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켜보기만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관찰. 아니라 실제 문제 접근해서 실험하기를 좋아한다. 실험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 보면 특징이 이미 몇 개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잘 정리해도 내가 외우지 못해도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얘기 안 했네. 자, 여기 창의성 부분은 지금 없는데, 여기 선생님이 여기 창의성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여기다 포스트잇을 붙여갖고, 철수 창의성 부분을 이제 내가 테스트 해봤다는 거죠. 정말 어느 정도인지. 그랬더니 앞에 거 뒤에 거 두 개는 분명히 다르죠. 첫 번째 거는 창의적인 사고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게 하거나 이거는 선생님 이제 이 학생의 창의적 사고를 높여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글이다라는 거죠. 두 개는 여기서 창의적 사고 특성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러면 좀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개는 되게 논리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죠. 이런 특성을 보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역삼각형을 활용해서 다양한 그림을 완성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 다양성이라는 게 뭐 양의 다양성도 있고 질의 다양성도 있는데 범주의 다양성도 있는데 전부 다 뭘 그리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원숭이인가? 맞나? 뭐 비슷한데? 이게 뭐 제 그림을 진짜 못 그리죠. 양입니다, 양. 아, 이상하네. 사자를 그렸다. 다 이렇게 동물만 그렸더라는 동물만. 그러니까 동물만 그리고 있으니까 범주가 각도가 딱 하나잖아요. 동물의 각도에서만 그리고 있으니까 융통성이 없다. 융통성이. 융통성. 근데 만약 여기서 조직성을 찾는데 어떤 사람 조직성, 독창성 이것도 집어넣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조직성을 어떻게 찾죠? 조직성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있어갖고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고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데 이거 삼각형 하나 가지고 지금 뭐 그려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직성은 관련성이 거의 없죠, 거의 없고 독창성은 뭔가 독특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기준 없는 거 이런 모양의 이런 고양이, 사자, 개 이거는 다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뭔가 없는 특별한 걸 만들어내야죠. 특별한 뭐랄까? 이상한 동물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죠? 기이한 그런 동물들. 그러면 이제 독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독창성도 아니죠. 민감성이라고 하는데, 민감성? 이것도, 민감성이라는 게 만약에 사고 특성을 물어보려면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평범해 보이는 거 있는데, 이 친구는 참 희한하게 평범해 보이는 것도 또 그냥 지나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다는 말은 뭔가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예. 민감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평범해 보이는 것인데 평범하게 보이는 것조차 지나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민감성이거든요. 그런 비슷한 의미가 나와주면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유창성과 융통성의 문제에서 지금 여기에 지금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만 그래 얼굴만.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여기도 이 둘의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융통성이 부족하고 있으니까 습관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사고 유형에 접근한다. 여기 자체가 뭐예요? 고정된 사고의 틀. 이렇게 동물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정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다른 각도, 다양한 범주에서 사고하도록 하는 게 융통적 사고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융통적 사고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련 없는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여기 이제 꽂힌 거예요. 연결해서 사고하도록 훈련을 했다.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조직성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들은 관련 없는 것들을 이제 서로 연결하니까 관련 없는 것을 연결하니까 조직성은 물론 당연히 들어갔죠. 조직성. 그리고 또 전혀 관련 없는데 서로 연결하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잖아요. 지금 고정된 틀. 그 모자는 꼭 모자 이어만 되는 게 아니라 모자하고 쟤하고 서로 연결시켜버리면 다른 게 나오는데 독창성이면서 동시에 그 모자의 틀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동차라고 하는 게 뭐 뚜껑이 있어야 된다. 뚜껑 제거해버리는 거. 뭐 스탬프 같은 경우도 약간 독창적이죠. 제거해버리는데 다른 거하고 생각해보면서 이제 연결 지어서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죠. 그 연결성이자 그 조직성이자 여기서는 조직성도 있고 뭐 융통성도 있고 뭐 그 독창성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훈련 기법이니까 사고 기법이니까 이게 연계해서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이제 크죠. 사고 틀에서 힌트가 벗어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 여기는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찾아내기 쉽지 않겠지만 이게 이제 기법입니다. 됐죠? 자, 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그 주제어가 심리적 발달이니까 학생의 심리적 발달은 전인적 성장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심리적 발달의 중요성 한마디 하고 들어가는 거죠. 지난번에는 이렇게 썼죠. 심리적 발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뒤로 빼갖고 이번에는 앞으로 뺐어요. 일본어. 예. 앞으로 빼서 심리적 발달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중요하다. 제일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거는요. 진짜 생각 안 하고 쓰고 싶다. 전 서울에서 고민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제 주제어 A다. 주제어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주제가 필요하다. 요거 필요하다, 중요가 필요하다. 아, 그리고 말이에요. 시사 이슈용을 쓸 때 최근, 오늘날 이거 쓸 때 만약에 이렇게 쓴다. 부각되고 있다, 중시되고 있다 할 때 저게 오늘날 얘기입니까? 심리적 발달이 중요한 거는 최근 심리적 발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최근에만 부각되고 있었냐? 옛날부터 중요한 건데 그때는 그냥 빼고 예, 심리적 발달의 중요성이 뭐 부각되고 있다. 요거는 얘보다 좀 낫고 옛날부터 심리적 발달의 중요성은 있어 왔다 하든지 이거 시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사적인 문제가 아닐 때는 시사 이슈로 들어가면 조금 곤란하죠, 그죠? 그럴 때는 그냥 목적 지향형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일 무난한 방법. 제일 무난한 방법은 자 내가 진짜 고민하기 싫다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서는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 A가 중요하다, A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뭘 집어넣느냐는 거죠. 여기는 일반적인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일반적인 학생의 전인 형성을 위해서는 하든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이죠. 교육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기 인격이라는 말 들어가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교육적 성장 또는 학생의 뭐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적 성장이 더 낫겠네, 그죠? 학생의 전인적 인간 형성을 위해서는 또 뭐 교육적 성장을 위해서는 또는 교육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요런 얘기 해주고 요렇게 교육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또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A가 중요하다. A가 뭡니까? 심리적 발달이 주제니까 심리적 발달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 발달 방안이니까 심리적 발달 촉진 방안이죠. 촉진 방안이니까 심리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촉진할 필요가 있다. 방안까지 심리적 발달 촉진 방안이 중요하다.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방안은 굳이 안 써도 되니까 심리적 발달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 발달 촉진. 이거 쓰면 되잖아, 하나. 쉽죠? 진짜 어렵고 느끼면 이렇게 쓰세요. 네, 서론 잘 쓸 필요 없어. 한 3문장을 쓰십시오. 그래도 2문장 달라 쓰고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한 문장 됐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사는 뭐 해야 되는가? 교사는, 여기는 간단하게 논점 4개니까 첫 번째 논점이 뭡니까? IQ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두 번째가, 창의성. 세 번째가 동기부여, 동기. 네 번째가 학습 유형, 학습 양식, 학습 유형을 알자. 4개 쫙 언급해도 되고요. 그냥 교사는 학생의 IQ에 대한 합리적 관점이니까 IQ에 대해서 합리적인 관점을 갖고 학생의 창의성을 개발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 또한 학생의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양식에 맞게 학습 유형에 맞게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끊어서. 선생님, 저는 이어지지 않는데 그럼 그냥 하나씩 끊었어요, 하나씩. 그러니까 교사는 그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성장을 위해서는 심리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으면 교사는 학생의 IQ를 올바로 해석해야 된다. 나아가서 창의성 측면도 고려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높여주고 이 둘이 연결 안 돼? 높여줘야 된다. 자꾸 너무 많이 끌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한 2개 정도 연결. 이것도 해주고, 그리고, 다 안 써도 되니까 한 3개 정도만, 동기를 부여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 해주고. 하나.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거 하면 3문장이 되잖아요? 이것만 해도 벌써 딱 끊어버리면 2문장이 나와요, 이미. 1문장, 2문장, 3문장. 세 번째는 그 제시문의 뭡니까? 학부모 서신. 제시문의 학부모 서신을 근거로, 토대로, 또는 학부모 서신을 바탕으로, 또는 두 교사 간의 대화를 토대로, 대화문을 토대로, 대화문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요? 이 주제. 이거 쉼표 써도 돼요. 여기는, 이거 쉼표네. 따옴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말하고자 한다,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논의하고자 한다. 예, 이렇게.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연습이. 이게 만능 틀이에요, 그냥. 생각이 안 난다. 교육적 성장을 위해서는,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주제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럴 거. 아니면 얘를 바꿀 수도 있죠. 이 주제가, 교사가 이 심리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을 때 학생의 교육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이것도 중요성이니까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교사는 이렇게 하든지 들어오면 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요거 한 두 문장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제시문에 학부모의 서신을 토대로 해서 또는 저걸 근거로 해서 이 주제, 요 학생 심리적 발달 촉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 또 이걸 더 쓰고 싶다? 이걸 토대로 해서 1번, 아까 2번, 3번, 4번이잖아요. 그죠? 이거 A, B, C, D를 중심으로 얘를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그 문제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답안을 보면 자꾸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론, 이게 쉬워요. 근데 지금 연습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해보십시오. 나중에 저거 하면 서론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거 우리 개요 작성할 때 서론 작성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바로 서론부터 튀어나와요. 우리 보통 개요 작성하고 서론 본론 결론 하는데 서론은 개요 작성할 것도 없고 결론도 개요 작성할 것도 없어요. 결론은 시간이 없다. 뭐 이걸 다시 바꿔주면 돼. 그냥 말만. 약간 아니면 뭐 그대로 옮긴다는 좀 그렇고 약간 한두 개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냥. 이게 A잖아요. A가 주제가 서론을 왔죠. 그러니까 결론에 이게 주제가 저거 심리적 발달을 촉진해야 한다. 이렇게 주제. 전체 주제.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거네. 이를 위해서는 해놓고 교사가 IQ를 잘 해석해야 되고, 창의성을 높여야 되고, 동기를 부여해서 학습을 촉진시켜야 되고, 학습 유형에 맞게 지도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끝. 이것도 쪼개서 한 두 개 정도, 두 문장 또는 세 문장 정도 쓰면 되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게 이제 안 써봐서 그렇고, 또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자꾸 이제 익숙해지면 나중에 익숙해져요. 그냥. 서론 본론, 제가 서론 결론 쓰는 거 이거 1분 안에 끝나는 그냥 이게 끝나야 되고 또 고민하지 않고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상한 게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식으로 쓰지 마시고요. 됐죠? 자,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잘 안 되는 이유가 자꾸 뭔가 좋은 말을 쓰려고 막 만들려고 하니까 머릿속에는 잘 안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저기 힘들어지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이죠. 이게 조금 설명이 길어지면 시간상 좀 그렇더라고요. 저 약간 여러분 답안지 채점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답답해져서 오늘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좀 말이 많아졌습니다. 심리적 발달의 변인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지능이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거죠. AS 학부모는 자, 지금은 앞에 무슨 말 쓰고 뒤에 무슨 말 쓰고 이게 어려우면 그냥 일단 쓰지 마세요. 그냥 일단 논점에 충실하고 주제문만 그냥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문만 하나 앞뒤 아무 데나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AS 학부모는 이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능지수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한다. 바로 넘어요. 바로 앞에 너무 장황하게 막 한참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논점이 여기는 뭐 한 두 문장 정도 들어가도 돼요. 근데 그 주요 논점이 예를 들어 이거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세 가지 쓰라 그러면 이게 이 지면입니다. 이게 절반이다. 절반 가까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반 가까이 전부 다 이론 설명하고 있고 한참 장황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 첫째 이렇게 둘째 너무 말이 많아요 이게. 그러면 전달력이 떨어져요 이게. 답답해요 일단은. 이거는 가능하면 줄여갖고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써주는 게 훨씬 나아요. 여기서도 물론 써주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양이 많다 싶으면 생각해보시고 할반이 많아진다 싶으면 가능하면 줄여버리고 이거 여기다 너무 많은 양을 하지 마시고요. 아까 동기이론이다. 동기이론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동기이론 자율결정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동일한 게 아니다, 그죠? 이게 이런 의미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지표, 하나의 지표이다. 이렇게 본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는 뭐는 지능지수를 단일 능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저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일단 관점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죠? 두 번째는 학업 수행 능력과 어느 정도 예언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 지능지수 갖고 전반적으로 기대를 높이거나 낮출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예언 변수다라는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왜냐하면 이게 다른 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또는 절대적인 척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다음 세 번째는 지능지수입니다. 권지수가 아니고 지능이 아니고 지능지수. 그러니까 여기 지능 얘기하면서 막 스턴버그도 나오고 이상한 사람들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거기 있잖아요. 저 창의성 이거를 보여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얘를 측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주제 문장이죠. 심리적 발달이라는 키워드 촉진이라는 거. 근데 여기다 또 이렇게 쓰신 분들이 심리적 발달 촉진 방안은 이렇게 방안은 꼭 이때는 방안이라는 말 안 써도 하나의 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방안은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좀 뭔가 읽어보면 좀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촉진하려면 어떻게 한다? 일단은 합리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지적 능력을 잘 개발시켜줘야 한다는 그런 형태로 나오면 되죠. 자, 본론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그 주제 문장이 지금 앞에 나와 있죠. 심리적 발달을 촉진하려면 창의적 사고 역량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의적 사고 역량을 함양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심리 중에 하나가 이제 창의적 측면이니까. 자, 그다음에 융통성이 바로 이제 나오면 융통성이 부족하다. 여기도 막 창의성이 뭐냐 개념 설명하고 있어요. 창의성 개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더군다나 여기는 이 창의성의 개념은 뭐 이론적인 측면도 아니고.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를 정리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창의성은 기존에 없던 거를 발견하고 가치 있고 유용하고 한참 쓰고 있어요. 그거 쓰지 마시고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죠. 창의적 사고 특성에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죠? 그 정도는 그 중에서 이제 융통성이 부족하다. 융통성 개념 들어와야 되겠죠. 이게 내가 알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개념 충실하게 설명. 그 다음에 그런데 철수는 이제 역삼각형 그림 그리기 했더니 요거 하나의 범죄에만 국한된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야 잘못됐네? 융통성인데 같은 말이죠. 미안해요. 같은 말 유연성이 융통성 같은 말입니다. 유연성이 낮다. 융통성 유연성 같은 말이에요. 낮다고 볼 수 있다. 자, 이것도 그럼 두 문장 안 쓰고 제시문을 이렇게 써도 되겠죠? B에서 철수는 그림 그리기에서 하나의 범죄에만 국한된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융통성이 부족하다 됐잖아요, 그죠? 이러면 제시문과 딱 연결되죠? 융통성이란 이런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끝. 앞에서 이미 썼으니까. 별개로 해주셔도 좋고요. 다음은 효과적인 창의 사고 기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육색사고 모자. 육색사고 모자가 설명이 이제 여기까지죠. 두 문장. 두 문장 썼죠. 6가지 색깔의 모자를 바꿔 쓰면서 특정 사고만 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해서 사고의 틀, 아까 이제 제시문의 습관적 사고 틀이니까 습관적 사고 틀에서 벗어나서 폭넓게 사고를 해줄 수 있다. 여기다가 그럼 6가지 색깔의 사고가 상징하고 있는 거 다 썼으면 어떠냐? 써도 좋죠. 그렇죠. 근데 지면상 아마 쓰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육색사고 모자는 어떤 것이라는 정도만 이제 제시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지면을 봐가면서 쓸 수 있으면 색깔만 제시하든지 아니면 색깔과 상징하는 의미까지 같이 제시하든지, 그러니까 퍼펙트하죠. 거의요. 퍼펙트하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어느 정도 쓸까.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그것까지 쓰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러면 앞에는 거의 다 줄여야 되겠네. 팍팍팍팍팍. 두 번째, 시넥틱스 기법이다. 시넥틱스 기법 있죠? 여기까지 이제 그 시넥틱스 의미고, 그 다음에 기법 중에서 이제 다 언급하면 못하니까 한 2개나 3개 정도 언급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아이디어를 직접 비교하는, 직접 유추, 사람을 사물에 비유하는 대인 유추, 상반된 의미를 가진 단어, 상반된 단어를 연결하는 상징적 유추 등을 활용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이제 이거죠.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학생의 창의적 사고 특성을 효과적으로 개발해주는 것도 심리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주제문, 여기도 주제문이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내적 동기 수준을 높여줄 때 심리적 발달은 더욱 촉진된다. B. 자기결정성 이론이다. B. 동기 이론의 관점에서라고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딱 지적해 주는 거죠. 동기 이론은 자기결정성 이론이다. 그래서 자기결정성 이론 간단하게 자유관의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 이 욕구가 환경에서 지지될 때 내적 동기가 유발된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론 설명이고요. 여기서 자기결정성의 개념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써도 돼요. 근데 바로 우리가 바로 넘어가려면 여기 욕구와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욕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 일단 이거는 설명해 줘야 되는 게 훨씬 낫죠. 자기결정성의 개념, 자기결정성 욕구의 개념을 설명해 줘도 돼요. 근데 보시면서 너무 길어지겠다 싶으면 이제 여기 충실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동기 수준이 낮은 이유, 이제 각각 두 개니까 두 개 들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못했다. 먼저 첫 번째. 자율성이라는 거는 이런 건데, 철수 엄마가 너무 이렇게 통제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관계성, 타인과의 긍정적 또는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인데, 또래나 친구로부터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욕구 충족이 안 되고 있다는 두 가지 잡아냈죠. 그 다음에 따라서,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려면 자기결정성을 높여줘야 한다. 첫 번째, 자율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여기 이제 세부적인 내용 뭐 한두 개 정도 써주시고 한 두 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자. 역시 한두 개 정도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래와도 좋은 관계를 맺자. 협동학습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문이죠. 이처럼 학생의 심리적 발달 촉진하려면 자기결정성과 동기 수준을 높여줘야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독특한 정보, 네 번 마지막이죠. 독특한 정보 처리 방식과 관련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또 역시 주제 문장이 되겠고, 콜버 정보 지각 처리 방식에 따라서 학습 유형을 적분 수동으로 구분했더라. 철수 학습 유형은 이 중에서 수렴형이다. 수렴형 개념 간단하게 설명, 이 개념이자 뭐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요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철수가 왜 수렴형에 해당되는지 요렇게 하고 있으니까 수렴형이다. 논거 제시하고, 그 다음 수렴형은 이제 특징, 가사 설정 잘하고 영역적 추리가 뛰어나고 이론을 실제 잘 적용할 수 있고 문제 인력도 뛰어나다. 근데 아까 거기 나와 있는 대인관계 기술, 대인관계도 좀 그건 약하더라. 사고를 강조하니까 그런 것들도 언급해도 될 수도 있고요. 여기도 또 이제 첫째, 둘째 쓰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거는 써도 둘째. 왜냐면 내가 확신이 안 쓰니까 특징 두 개 쓰고 저 앞에 있는 그 개념 쓰는 거 이렇게 해서 3개에서 3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첫째, 둘째 써줘도 되고, 이렇게 해도, 여기는 첫째, 둘째 없어도 벌써 몇 개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 쉼표하고 있잖아. 또, 두 개, 벌써 두 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두 개. 첫째, 둘째 써도 되고, 이때는. 쭉 이렇게 해서 몇 개 써주는 거예요. 쭉쭉쭉. 그 다음에 여기, 교사는 이와 같은 학습의 독특한 학습 양식을, 유형을 파악하고, 교수 양식을 다양하게 할 때 학생의 심리적 발달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또는 교사가 학생 심리적 발달을 촉진하려면 그 유형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지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자, 결론입니다. 자, 발달을, 이거 주제를, 촉진시키자. 주제. 앞부분만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위해서 하나씩 진행지수 합리적 관점을 갖자. 또는 진행지수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다음 창의성을 개발해 주고, 그 다음 동기를 촉진해 준다. 그대로 하나씩 나아가서, 학습 유형을 고려해서 교수 방법을 다양화하자. 뭐 이런 정도. 간단하게 해. 다시 정리하는 거. 근데 어떡합니까? 이게 연습이 되게 중요해. 우리가 운동을 잘하려면 계속 반복 연습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운동 잘하는 선수도 맨날 반복하는 게 운동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연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써도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잠깐 뭐 한 달간 펜을 놨다 또 일주일간 펜을 놨다 그러면 다음 또 안 써집니다. 이게 이상하게. 이게 운동 잘하는 그렇게 운동 잘하는 선수들도 맨날 그렇게 운동하고 또 운동 시합 나가기 전에 그 열심히 연습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는 일주일에 한 편씩 쓰잖아요, 그죠? 9월 가보세요. 일주일에 3편씩 써요. 손이 막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줘야지 나중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개념도 정교화가 되고 연습하고 자꾸 그리고 지금 정리하기 좋은 시기고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많은 걸 내가 여러분들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공부 좀 돼 있다. 그럼 조금 더 정교화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겠다고 안 돼 있다면 그게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주요 목차나 키워드나 앞에 있는 고딕체로 되어 있는 거 요것만으로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겠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9월 정도부터는 더 조금 더 정교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수고했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예.